디지털 뉴딜은 우리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먼저 건강관리나 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비유로 SNS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초기에 채팅이나 검색 정도 하던 것이 이제는 이미지와 영상을 주고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와 AI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카카오톡, 또 외국의 기업 중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등등 거대 기업이 SNS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NS는 기존의 체계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은행도 온라인 은행이, 쇼핑도 온라인 쇼핑으로 각종 사업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쌍방향의 선순환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데이터 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도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을 해서 혁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54개국 중 26위로 랭킹을 했습니다. 점점 순위가 낮아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록 바이오 논문 발표는 세계 9위이고 기술력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또 의료의 중심 자체가 치료에 사후적으로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개방을 통한 의료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이오 뉴딜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의료는 환자의 질병이 발생하고 치료하는 접근법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제약업체, 의료기기 회사가 약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기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알고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진행되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병원, 제약, 의료기기 외에도 IT 업체, 보험회사, 통신업체, 심지어 의료관광업체까지도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한 시점부터 건강을 지키고 주기적으로 사전 검진을 하고 질병 치료 후에는 재발을 막는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신약 회사들의 경우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빅데이터와 특별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 개발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19 유행이 있었습니다만 약물 재창출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 노력 등을 줄임으로써 시간을 많이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약의 개발 단계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타겟을 검증을 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고 또 임상시험, 허가 판매, 또 실질적으로는 진단에 활용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각 단계별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또 인공지능 기법이 활용이 되면 심지어 각 단계마다 시간도 줄이고 효율도 높이면서 나아가서는 약으로 인한 독성, 여러 가지 치료제의 부작용도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뉴딜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100만 명의
대규모 코호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 붙여서 All of Us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500만 명의 모집인데 일단 UK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유전체 임상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성질환 내지 희귀질환 등의 유전자 분석 그리고 연구 또 환경 요인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 이만한 큰 사이즈의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의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해서 DNA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잘 어우러지도록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에서는 앞서 미국, 영국 사례를 보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댐에는 건강정보부터 진료정보, 다양한 유전체 정보, 심지어 생활정보 등이 댐처럼 모여서 곳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그러한 연구 자원을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고 또 개방하고 국민 연구자 모두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A, 인공지능은 ICT 기술 또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 정책에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 헬스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임상과 비임상 데이터를 통합하고 또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식별화하는 작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사업에는 분산된 여러 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연구자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나라의 국가 암 데이터 센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암 DB를 구축하고 암에 대한 빅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립암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각 부처가 생산한 암 데이터를 모두 통합을 하고 또 통합할 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데이터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관리되고 유통되고 활용되는 이러한 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의 암 치료가 치료 위주로 근거 위주의 경험 위주의 의학에서 개별 개인의 맞춤형 치료로 나아가서는 예방 위주의 치료로 전환되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시장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넘어 차세대 주력 사업의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헬스 산업은 차세대 3대 산업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또 규제 완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3배 이상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한 수출 목표 500억 달러, 일자리 30만 개의 창출이 목표 달성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구축되는 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체 정보, 내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정보, 또 개인의 활동 정보,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정보, 여러 가지 기술적 정보들이 모여서 잘 융화가 되면 연구는 물론 새로운 치료제도 개발이 됩니다. 미래, 바로 닥칠 미래의 치료제는 약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도 등장합니다. 또한 질환별 연구를 넘어서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가이드라인도 충실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가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춤형 예방, 치료, 재활 등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으로 행복한 장수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오늘 워낙에 중요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꼭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브리핑을 매일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단련이 되셔서 그런지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의료 보건 분야에서의 핵심은 바이오 데이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 빅데이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2025년까지 100만 명의 데이터를 구축을 할 겁니다. 데이터이지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환자인 사람과 비환자인 분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질병의 유전적 원인, 환경적 요인, 행동 요인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2025년까지 100만 명, 당장은 내년까지 희귀 질환자에 대한 2만 5천 명분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바이오 빅데이터가 희귀 질환이나 또 난치병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방향인지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치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희귀 질환도 그렇고 다른 질환도 그렇고 지금의 치료를 생각해 보시면 의료기관에 가셔서 의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약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의료 도구를 통해서 검진을 받는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미리 유전체 검사를 함으로써 내가 혹시라도 어떤 희귀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희귀 질환은 위험한 행동 요인이나 음식물이나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도 미리 알게 되고 설령 그 병에 걸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별로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로 바뀌고 또 치료에 앞서서 예측, 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래 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것이 특정 분야가 아니라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의료의 전 분야를 아우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되 서로 만나진 않는 그런 사회가 시작됐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게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병원이 어떻게 똑똑해진다는 건가요? 네, 병원이 똑똑하면서도 안전하게, 즉 의료진도 안전해야 되고 환자도 안전해야 되고 한 가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료진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직접 하거나 급할 경우. 근데 스마트 병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의료기구 중에는 비대면으로 심폐술을 해주는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스마트 병원이 하는 거죠.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계 또 나아가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동선을 IT 기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또 물품 재고 관리를 하는 것, 전 분야에서 효율을 높이고 또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 그것이 스마트 병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아마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일까요? 지금 현재 5개 분야로 일단 시범 사업을 위한 주간 의료기관을 선정을 이미 마쳤고 거기에 협력 기관까지 분야별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위주로, 어떤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감염을 위주로, 어떤 기관은 병원의 운영을 위주로 해서 스마트 병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실제로 금년에 지금 이 순간에 계획을 세워서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우리나라 보건 의료 분야에 또 많은 혁신을 불러올 텐데 좀 근본적인 혁신이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면, 비대면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의학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환자에게 이제는 환자라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부터 관리를 받는,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치료제와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살을 빼라든지 또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다든지 운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디지털 치료제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건강보험의 급여화가 되고 그것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미래 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아프면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혁신이 그것을 좀 앞당겨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전체를 먼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안다는 것 자체가 또 그 병의 기전, 그 병을 분명히 촉진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소는 피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을 통해서 그 병을 피하게끔 하고 우리가 지금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치매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을 최대한 발병을 억제하거나 안 나게 한다면 건강을 위한 행복 장소에도 중요하지만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그거 자체의 노력 과정에서 산업이 융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미래 의료의 핵심이고 뿌리는 빅데이터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디지털이 바꿔놓을 우리 의료계의 변화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립보건연구원의 권준욱 원장님과 보건의료부나 디지털 뉴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